안녕하십니까. 체크봉의 현장 실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볼 내용은 얼마 전에 저희 후배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소속 공인이 되었다가 이번에 개설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와서요. 저하고 구청하고 세무서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그거를 좀 도와드리는 상황이 있었었는데 지금까지 이 내용을 갖다가 저희 직원이나 아니면은 여러 후배님들에게 제가 자료를 해서 만들어 드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저하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체크봉 TV.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및 사업자 등록 신청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공부를 해볼 거고요. 순서는 여기가 협회 쪽에서 이렇게 절차를 좀 적어 놨는데 이게 문자로 이렇게 적어 놓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하고 좀 공부를 해볼 거고요. 첫 번째로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수료증을 받아요. 이 수료증이 개설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 서류 중에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료증이 좀 있으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무교육 수료증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게 이제 실무교육 수료증인데, 기존의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이거를 갖다가 수료증이 필요해요.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예전에는 뭐 온라인으로 받긴 했는데 요즘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이제 해서 오프라인 쪽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현재 금액이 아마 13만 원인가로 제가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취업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소공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공을 하시다가 1년 이내에 폐업을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료증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1년 전 받은 수료증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로 받으시는 분은 교육을 받으셔갖고 수료증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기존에 이제 취업이라든가 개공을 하신 지 1년 이내에 폐업을 하신 분들은 기존의 수료증을 갖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아까 개설 등록 쪽 수료증을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개설 등록 신청은 구청에 가서 이제 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자, 요게 이제 공인중개사 2번 개설 등록 신청을 하는 건데, 요거는 구청에 가서 합니다. 구청에 가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셔야 되고요. 실무교육 수료증 아까 말씀드렸죠. 1년 이내는 이 수료증을 기존 거로 대처를 할 수가 있고, 신규는 당연히 교육을 받으셔서 수료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임대차 관련 서류인데, 뭐, 예를 들어서 임대차 내지는 뭐, 계약서가 되겠죠. 뭐, 이 또 무상사용 승인서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협동사무실을 갖다가 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협동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서라는 걸 받아야 돼요. 이 사용 승인서는 뭐냐면은, 임대인하고 기존에 이제 임차인하고 신규로 이제 전차인 되겠죠. 이 세 사람이 요거를 갖다가 이 사무실에서 이 사람이 일부분을 갖다가 사용하는 걸 승인을 한다는 걸 해줘야지 기존에 이제 사업자에다가 플러스 사업자가 또 나오는 거니까 이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의 허가 내용이 다 이제 사인이 들어간 계약서 같은 사용 승인서가 하나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뭐 요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뭐 사무실을 갖다가 하나를 내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나 사무실을 확보한 서류가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권사진 두 장인데요. 요거는 뭐 보통 3.5 곱하기 4.5라고 하더라고요. 여권사진 있어야지 거기에다가 이제 붙일 수가 있고요. 인장 필요한데 인장은 꼭 인감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업무용 인감이니까 이건 새로 만드시는 거니까 도장을 인장용으로 사용하실 거를 그냥 가지고 오시면 돼요. 꼭 인감 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설 등록 신청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구청에 기비되어 있어요. 구청에 구비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담당한테 뭐 요 내용을 갖다가 하러 왔다 그러면 그 내용을 쓰시고 거기에서 맞춰가지고 개설 등록 신청서를 내시면 구청 쪽에서 이제 서류 정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납부를 뭐 2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분당구청 가보니까 그 2만 원을 갖다가 뭐 카드나 현금으로 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지금 현재 수료증 받으셔갖고 구청에 가서 개설 등록 신청을 저희가 했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일주일 정도 이내로 와요. 통지를 갖다 구청에서 이제 통지를 해주죠. 그 신청을 한 사람한테.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통지를 하러 갈 때 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3번이 이 보증이라는 거는 알다시피 저희가 협회 쪽하고요. 공제회죠. 그 다음에 서울보증기금. 어떤 색깔로 갈지는 모르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그거를 하셔가지고 보증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 서류를 갖다가 같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요게 보통 3번 업무 보증 설정을 미리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생한 거고 요거는 인허가 보험증인데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한 거예요. 뭐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뭐 둘 다 효력은 동일한데 뭐 예를 들어서 협회 쪽에서 했었을 때는 그거에 따른 장단점이 있고 보증보험으로 했었을 땐 그거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장단점이라면 금액은 이쪽이 조금 더 비싸요. 금액은 이쪽이 조금 더 비싸요. 협회 쪽이 서울보증이 싼데 예를 들어서 협회 쪽에서 보증보험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뭐 한방이라든가 기타 뭐 이런 부수적인 서비스를 좀 쓸 수가 있는데 뭐 필요 없다. 우리는 어차피 다 안다. 그러면은 저렴한 이쪽에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증 설정을 하시는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보증 설정한 거를 가지고 이제 구청으로 가지고 가면 등록증 교부를 해줘요. 구청에서. 등록증 거부를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인장 등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개설 등록증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자,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요. 자, 요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그 다음에 인장 등록된 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꼭 인감은 아니어도 되고요. 아까 그 사진, 이게 저기 여권 사진이죠. 여권 사진. 이렇게 해서 요 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있으셔야지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우리가 이제 개설 등록했고요. 요거 했고 업무 보증 설정했죠. 그래서 인장 등록까지 끝났죠. 자, 그럼 관할 세무서로 가셔야 돼요. 이거는 세무서에 가져갖고 사업자 등록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다 한 거를 가지고 이제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5번째 중개사무소 사업자 등록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해서 뭐 업태는 부동산업에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일반 과세자로 할지 간이로 할지 요거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일련의 절차가 지금 다 끝났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실무교육 수료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수료증을 하셔야 되고 개설 등록 신청을 구청에 가서서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수료증, 여권사진, 도장, 뭐 기타 등등으로 가지고 신청을 해놓으면은 구청에서 이제 통보를 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증보험이나 아니면은 협회 쪽에다가 공제에 가입을 해놓고요. 업무 보증 설정을 한 다음에 이쪽에서 그러면은 바로 등록증이 교부가 돼요. 개설 등록증이.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는데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했었을 때 이게 한 7일 정도 이내더라고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은 이제 세무서에 가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내실 수 있다라는 거. 요렇게 해서 개설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까지 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보았습니다. 요렇게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았는데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순서대로 하시게 되면은 구청을 한 2번 정도, 2-3번 정도 방문하셔야 되고요. 그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세무소를 가서 이제 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이후의 절차가 사실은 좀 더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이 나와야지
거기에 맞춰져 있어 뭐 홈페이지를 만든다든가 명함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이제 뭐 현금 영수증 가맹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안 하게 되면 또 과태료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광고 설정이라든가 이런 거 사업자 등록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놔야지 나중에 이제 또 매입자료로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사업자 등록이 나와야지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업종에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광고 방법이라든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모든 것은 이 사업자 등록까지 나와야지 게시가 되면서 그 다음에 실질적인 업무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짓고요. 요번에는 제가 이론상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1월달, 2월달쯤에 제가 한두 달 정도 있다가 구청에 직접 방문을 하고 세무사를 방문을 해서 제가 요거를 실질적으로 할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현장 실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현장에서 어떻게 요거를 갖다가 등록하고 어떤 서류를 쓰는지 저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책고봉의 현장 실습, 오늘은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